안녕하세요. 송지의 맘맘터치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 또 함께 위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예완생님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사연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의 사연은요, 엄마 아빠 사이에서 양육관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아빠의 사연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요즘 육아에 대해서 아내와 자꾸 엇갈리고 있어서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집안일도 도와주고 육아도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종종 아내와 말다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네요. 결혼 후 아기 낳기 전에는 말다툼을 거의 안 했었는데 이상하게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싸우는 일이 종종 생기게 되고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예로 아내의 말로는 아이의 유치원 선생님이 딸이 발달이 빠른 편이라고 말씀하셨대요. 그 얘기를 듣고 아내는 딸을 큰아이 대하듯이 하는 것 같고요.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아직 어려 애기야 라고 말하면 아내는 저한테 화를 낼 때도 있고 그거 아니라면서 제 눈에는 아직 어린 38개월 된 아기인데 말이죠. 그리고 아내는 자기가 아이한테 뭐라고 할 때 저보고 간섭하지 말라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서운함이 생기고요. 같이 잘 키우자는 마음에 앞서는데 저희 부부는 왜 안 맞을까요? 이렇게 사연처럼 한쪽 부모가 어느 정도 훈육을 하거나 그럴 때 저도 생각해 보면은 저희 딸아이한테 어떤 거를 가르치거나 훈육을 할 때 아빠가 옆에서 끼어든다고 하죠. 네. 끼어들게 되면은 좀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화나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이게 되게 흔한 사례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기르면서 부부간에 뭔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되거나 또 의견이 이렇게 일치되지 않을 때,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예완생님 건널목을 건너가려고 할 때 네.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은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추고 네. 또 초록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가게 되죠. 네, 걸어가죠. 그렇죠? 네. 걸어가죠. 근데 네. 빨간불, 초록불 동시에 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헷갈리죠. 망설여지고. 그죠? 네, 머뭇거려지고. 머뭇거리고 되게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일관성이라고 하는데, 그쵸? 아이를 훈육할 때 환경적인 그런 일관성이 아이에게는 되게 굉장히 중요하죠. 불안감을 떨어뜨려주고 혼란스러움을 없애주니까. 그래서 부부끼리 우리 부부는 왜 안 맞을까요? 했는데 사실은 맞는 부부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를 기르면서 이렇게 함께 의사소통을 하고 이렇게 조율하고 맞춰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엄마 아빠들도 자신의 양육 환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분들도 다 엄마 아빠가 계셨을 텐데, 예를 들면 내가 자라는 환경이 좀 더 우리 부모님이 엄격했다. 네, 그러면 아이한테 어떻게 돼요? 엄격하게 나오겠죠. 엄격하게 네. 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네. 아니면 또 굉장히 수용적이거나 허용적이었다면 또 그렇게 아이를 기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정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은 나의 엄마 아빠가 너무 엄격해서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에게는 막 과잉 허용을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우리가 자랐던 어떤 부모님 양육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아이도 기르게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 내가 자란 환경이 와이프 내지는 남편하고 배우자하고는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맞겠죠. 그러면 네. 교수님 이럴 때 한 배우자가 아이한테 뭐 가르치거나 훈육을 할 때 그럼 한쪽 배우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게 또 갑자기 궁금해졌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훈육을 할 때 일단은 개입하지 않는 게 맞죠. 아이가 일단은 한쪽 부모님으로부터 훈육을 받고 있는데 다른 쪽 부모님이 개입을 해가지고 뭐 그러지 말라 한다거나 어떻게 얘기를 하면 아이는 기준을 못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부모의 권위도 안 서겠죠. 혼내는 부모보다는 예뻐해주는 부모님을 더 얘는 좋아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한쪽 부모가 이제 훈육을 할 때는 다른 쪽 부모님은 그냥 개입하지 않는 게 맞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부부끼리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없을 때 부부끼리 대화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정하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아이가 뭐 게임을 한다거나 뭐 어떤 위험한 예를 들면 뭐 놀이를 한다거나 네. 또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내들이 이제 아이 잠자리 훈련. 그래서 뭐 9시 정도 되면 다 불 끄고 이제 잠자려고 쫙 이제 잠자는 무드를 만들어 놨는데 막 이제 잠을 자려고 할 무렵에 아빠가 짠 이제 늦게 그쵸. 퇴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화가 나죠. 예. 네. 근데 이제 아빠가 뭐냐면 그 분위기를 깨버리는 거죠. 네. 아빠는 또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아이들 만나는 게 반갑고 그러니까 애들 다 깨워가지고 막 한 30분 놀아주고 나서 남편은 이제 너무 지쳤잖아요. 그리고 애들은 다 깨버렸는데 이제 남편은 몰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남은 거는 다 아내의 몫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아내는 또 애들을 또 네. 재워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부부끼리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일찍 들어왔을 때는 저녁 먹고 나서 아빠가 놀아준다. 근데 예를 들어서 9시 이후에 남편이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 깨우지 말고 조용히 잠을 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는 서로 가족 간에 하나의 약속이 될 수가 그렇죠. 있네요. 약속이 네. 되어야 아이들도 기준을 배우게 돼서 아이들을 기르기가 훨씬 쉽게 되고 부부끼리 싸우는 것도 또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지금 생각났던 게 저도 아이가 이맘때쯤에 사탕을 하나 더 먹겠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충치가 생길까봐 안 된다고 양치가 다 시켰는데 안 된다고 하면은 아빠 입장에서는 괜찮아 하나 더 먹어도 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서는 이쪽에서는 안 돼, 이쪽에서 한쪽 엄마한테는 안 돼, 아빠는 돼라고 하면 아이는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제가 했었어야 되는지 네.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부부끼리 함께 대화를 나눠야 되겠죠. 아이 사탕 먹는 문제, 초콜릿 먹는 거를 예를 들면은 이를 닫고 났을 때는 먹지 않도록 아이한테 하고 또 먹고 싶다면 그걸 놔뒀다가 어떻게 해요? 내일 먹도록 하는 거. 아니면 이 닫기 전에 먹는 거. 이렇게 해서 함께 그렇죠. 네. 부부끼리 함께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아이도 지금 유치원을 다닌다고 했는데 아마 유치원에서도 분명히 규칙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밥을 먹을 때는 뭐 한 자리에 앉아서 먹는다. 뭐 그쵸? 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집에서도 함께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야만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도 잘 적응을 하고 그래서 집안의 규칙과 유치원의 규칙이 너무 괴리가 있거나 너무 다르면 그건 굉장히 애들도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이제 규칙을 배우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얘가 이제 38개월. 네. 그러면 2돌 무렵 정도 됐을 때 애들이 하는 되게 중요한 발달 과업이 있어요. 예완선 뭐였어요? 네.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훈련하는 게 있어요. 네, 훈련, 배변 그쵸. 훈련.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애들이 이제 배변 훈련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2돌 무렵에서부터 3돌 되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그때 왜 배변 훈련을 하냐면 애들이 그때 관략근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몸의 자율 훈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네.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정서적 조절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냐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에 대한 명료한 기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이제 단 거 사탕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를 닫고 나서는 먹지 말자. 왜요? 이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규율 같은 거를 만들어가게 되면 엄청 이 아이는 자율적인 아이가 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자율성을 배워간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어서 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사춘기 되고 나면 아이들 다루기 너무 어렵잖아요. 자기 조절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정 조절이라든가 이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조절 훈련을 이때부터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일관된 규칙을 주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네. 그래서 우리 아빠들은 또 아이가 귀여워서 애인데 그냥 그렇게. 그럼 애들은 뭐예요? 되게 허용적인 아빠를 좋아할 수는 있으나 아이들이 컸을 때 아이들이 자기조절력이 잘 생기지가 않고 또 아이들을 다룬다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이 시기에 오히려 이런 아이들 양육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부부끼리 함께 좀 더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의논하고 상의하고 또 대화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일관된 양육관을 갖고 있다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완벽할 수 네.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희 세 식구가 지켜야 될 규칙을 만들어가는 그런 걸 좀 재미있게 계획을 짜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